예, 이제는 뭐죠? 하락 반전형의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상승 반전, 하락 반전 두 가지예요. 지속형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부터 집중을 하십시오. 하락 반전형의 경우는 흑산병이 있다. 흑산병의 경우는 이게 더 벌어져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의미를 두는 부분은 동일 흑산병형이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동일 흑산병형.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반전이 아니죠. 계속 지속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형 부분에서 흑산병을 가지고 나왔고 흑산병 쪽은 변수라는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산병에서의 변수 부분을 일부 대입을 시킨다 할지라도 돌려지는 힘은 그다지 크지가 않았다.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반전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반전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승 추세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하락 잉태형 응축돼 있죠. 봉색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적색 그리고 흑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요? 상승의 고점 라인에서 나왔을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주는데 어떻게? 별 2개. 윤정도는요, 별 2개짜리 취급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갖고 나왔느냐? 3개짜리가 있잖아. 확인형이 된다면 확인사살. 넌 죽었어. 꽝 끝.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요 캔들, 전날 캔들보다 하회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하회. 왜 선생님 이것도 깊게 설명해 주세요. 앞에 똑같은 거 있어요.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한 게 또 뭐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앞에서는 상승 장악형. 그림 똑같아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림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때려 내려와서 하락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상승 반전. 상승하고 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락 반전. 왜? 그 전날 오른 것까지 싹 감싸고 내려갔다는 건 그 전날. 예? 요 봉이 형성되기 그 전날 상승률까지도 까먹고 내려가고 깨먹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윗부분에 있어서도 꼬리는 그렇게 많이 안 달립니다. 거의 봉인데요. 윗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갔던 고점 대비해서 그냥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시가 부분에서 거의 내려온다는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밀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 소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앞부분 이렇게 돌리셔서 그 부분으로 확인을 하십시오. 똑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 십자형, 석별형 십자. 이 부분에서도 팁 하나 또 드리면요. 일단은 하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하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두 번째, 이름이 안 이뻐. 석별의 정. 그거는 내가 낭만을 찾을 때고 내 돈을 잃고 내가 손실이 났는데 낭만을 찾고 저쪽 하늘 보면서 그러고 울고 있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샛별형과 석별형. 시장에서는 샛별형. 태어나서 이제 가는 종목을 찾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팁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의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분류를 해놓을 때 좋은 것은 긍정적인 이쁜 이름으로, 나쁜 것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름으로 표출을 해놨다 놓고 보시고요. 이 형성 과정은 어떻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흐름과 똑같이 뒤집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생성 과정부터 역사부터 캔들의 영혼까지 공부를 하고 이것을 봤기 때문에 봉이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습니까? 좀 더 심화 과정 가면 이제 4개짜리 나와요. 5개짜리도 나와요. 변칙형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입맛만 봐드릴 텐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우니까요.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갔는데 차분하게 뭔가 잡히고 있구나. 윤정도랑 하니까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구나.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잠시 좀 여유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봉 2개짜리, 3개짜리에서의 추세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상승 반전형 캔들 2-3개짜리, 하락 반전형 캔들 2-3개짜리 다 말씀드렸죠. 그럼 복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복습?
자꾸 하는 게 복습입니다. 실전 차트를 놓고 보시면서 하시는 게 복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변형된 부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거 아닌데 저거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캔들에 대해서 우수함을 아시고 깊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름도 굉장히 더 많이 아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근본적인 차이는요. 그러한 변수를 일일이 가지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하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러한 추세에 있을 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왜 여기서 이러한 캔들의 모양들이 나왔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 수식을 넣다 보면은 딱 떨어지는 검색들이 나와요. 근데 일부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은 다른 앞부분의 봉이 별로 안 큰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나와본 겁니다. 그러면 일부의 변형이라고 놓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되겠죠? 지금 박스를 한번 쳐들어 볼까요? 이 박스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다른 캔들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박스의 기준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전일 계속해서의 하락 추세에서 뭐가 나왔다? 1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파락이 나왔답니다. 개파락. 앞서서 음봉이 좀 크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갭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죠. 갭이 나왔다라는 부분. 거기에서 약간의 또 변형이라는 부분은 선생님 여기가 도지 조그만 십자가거나 혹은 요 봉이 붙어있는 좀 스타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전일봉하고 조금 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만 놓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왕이면 세 개를 놓고 샛별형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일봉 대비해서 갭이 발생됐다는 부분 그리고 3거래일째의 봉이 첫날 봉을 감싸 안았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억지라고요? 아닙니다. 신뢰도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봉 2개짜리는 어떻다고요? 신뢰도 3짜리가 거의 없어요. 장악형을 떠나서는. 얘는 장악형이 되려면 얘를 완전히 감싸놔야 된다고 그랬죠. 장악형이 나오지 않는 한 완전히 감싸 안는 신뢰도 3개짜리 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봉을 3개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반전 추세를 가지고 가자. 이게 소형주입니까? 극대형주입니다.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2만 원이고요. 그리고 고점 여기가 24만 6천 원이에요. 대형주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혹은 10거래는 채 안 되겠네요. 이 구간 동안에 10%의 수익이 나왔다? 아주 큰 장대 항목 마지막에는 좀 나와줬네요. 이것도 아주 크지도 않죠.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캔들의 묘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봉 3개짜리가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기준에서 꼬리가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런데요. 몸통 대비해서 꼬리가 길면 길수록 방향성을 잡기에는 유리하다. 꼬리가 길다는 건 뭐예요?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종가와 시가는 거의 비슷한 데서 이 가격은 내가 못 팔겠어. 이 가격은 내가 사야만 돼. 막 치고 공방에 나오는 과정에서 꼬리가 길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든 치고 움직이겠다는 세력들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게 꼬리가 길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느냐. 몸통 대비해서 전체적인 길이가요. 그리고 몸통 대비해서 길어서 나의 힘을 양방향으로 다 표출시켜 주는 거냐. 혹은 한쪽만 줘서 그 힘을 한쪽으로 역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요 부분들 많이 어렵죠? 4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들 차분하게 외우시려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샛별형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을 놓고 보시면 석별형 좋지 않은 이름 딱 써놨어요. 캔들 어디서 잡을까요? 여기서 딱 잡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해석을 해달라면 해드릴 텐데 지금 아니고요. 여기에 박스를 쳐놓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옆으로 좀 퍼져져 있어서 그래요. 차트가 이렇게 조금 모여있으면요. 이것도 싹 이렇게 모이면서 칸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갭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갭. 조금 전에 갭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갭이 중요한데 어떻게 됐다? 갭이 발생되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도지가 나왔다. 그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도지가 나왔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첫날 거래의 양봉을, 뭐 봉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양봉을 신뢰도가 더 높기 위해서 음봉이 절반 이상을 치고 내려가고 결론은 종가도 봉의 절반 수준. 혹은 더 내려가면 더 신뢰도 높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변형이라기보다 이 정도의 기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신뢰도 3의 종목이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신뢰도 3 중에서 샛별형과 석별형, 이름의 차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왜냐면 계속 공부했으니까, 지금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서 하락 추세 구간이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구간인데 이게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봉이 넓어진 겁니다. 49,700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밀려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의 하락 추세가 아니라 장대 음봉이 터져 내려오죠. 장대 음봉.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립니다. 이거 색깔과 상관없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모형이라고 그랬죠.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에서 나온 해모형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음에 꼭 검색을 해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됐네요. 장대 음봉, 이게 뭐 양봉에도 상관없고요.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이 조만간 표출될 수 있다. 지속적인 방향 부분에서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은 조금은 주의를 하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주의하셔도 됩니다. 그 팁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 번 더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어디서 잘라낼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잘라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도 약간의 변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크게 변형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하락 구간이 아닌 횡보 구간에서의 음봉이 발생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놓고 보여드리는 봉은 뭐예요? 공부하셨잖아요. 뭘로 보실 거예요, 이거? 뭘로 보세요? 이게 지금 전날의 음봉을 감싸 안았습니까? 감싸 안았으면 뭐예요? 강력한 추세 반전, 장악형이 되겠죠. 전날 흐름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장악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날의 흐름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전날 대비해서 그 안에 포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애기 상태로. 예? 그죠? 잉태돼 있다는 얘기예요. 잉태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잉태만 되고 애가 안 나오면은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잉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2개짜리 신뢰도 2개면은 별 2개면은 안 갖고 나온다니까요. 별 3개짜리 아닙니까? 별 3개짜리. 어떻게? 캔들 하나 딱 더 나왔는데 그 첫날의 캔들 고점까지도 치고 올라서는. 그죠?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승 장악형의 흐름이 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이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강렬하게, 가파르게 표출이 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속도도 그냥 보면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캔들 자체의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구간 동안에 형성되어 있던 캔들보다는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놓고 볼까요? 이쪽 복습이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 기억 안 나세요? 적산병 다 좋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봉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봉이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세 번째 봉이 쫙 뻗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멈춰버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적산병인데 가야 되잖아. 가긴 뭘 갑니까? 바로 교수형, 꼬리 살짝 달린 교수형이 표출되더니 유성형 표출되더니 또 음봉의 유성이 표출되더니 장대 음봉 뚝. 기가 막히죠? 이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오히려 이것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은 하나하나 생성된 역사를 아시게 되면은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바닥이건 고점이건 다 잡아내잖아. 이거 누가 잡아냈겠어, 솔직히. 야, 이 적산병 끝내준다? 오늘 굉장히 큰 거 배우셨네, 진짜. 그죠? 예외적인 거
여태 방송 강좌해드리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형에서 확인까지 돼버렸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놓고 보시겠습니다. 윗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이 떴잖아요. 꼬리 달린. 예? 변형일 수도 있지만 변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양쪽 C가 종가 크고요. 그 다음에 꼬리도 더 그림자도 더 크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까지 딱 떨어졌어요. 이게 뭐라고요?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떨어지면서 한동안 옆으로 살짝 횡보하는 것 같더니 이 응집된 힘까지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푹 그냥 깨져 내려갔죠. 거기에 교수형 나오고 와장창 깨져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서요. 앞으로는 이런 종목군들 바닥에서 꼭 찾아내셔서 좋은 수익을 올려야겠다. 기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샛별형 나오죠? 앞부분하고 다르죠? 완벽한 거 갖고 나와드렸잖아요. 꼬리요? 아이,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적산병인데 양봉의 크기가 컸다? 혹은 적산병 아니다 할지라도 양봉의 크기가 너무 컸다? 그리고 갭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하락 전환이라는 거예요. 윗꼬리 이빨에 달아버리죠? 교수형 나오죠? 꼬리가 짧은데요? 그럼 유성형 나왔잖아.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것도 뒷부분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반전의 추세, 이러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내셔서 이제부터는 남의 도움 안 받고 내 스스로도 아주 간단한 원리로 시장에서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강의가 너무너무 빠르고 힘들고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케이블 금융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첨삭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 캐스터가 바로 알려드립니다.